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 탕정의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절차 미흡과 주거지 입지를 문제 삼았고 사업자는 친환경 설비로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아산의 한 대학을 찾아 지방은 배려 대상이 아닌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 인식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세종시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채비에 나섭니다. 국가정원 지정에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추진 중인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자는 최신 친환경 설비로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사전 고지 없는 깜깜이 허가와 도심 입지 부적절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이 집단에너지 사업 주민설명회.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사전 고지가 부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인근은 하나도 몰라요. 입주민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88명 갖다가 사인 받고 그거를 갖다가 증거로 주민설명에 넣었다고 해서 사인 통과 산자부 통과가 받은 게 그게 잘못된 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서부발전과 JB 측은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는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전에 과거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지를 놓고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신도시가 완성된 주거 중심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해당 부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에너지 시설 예정지로 반영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아산 탕정 택지지구 지정 당시에도 반영되었었고 2020년 아산 탕정 2 택지지구 개발 당시에 지역 구역 지정이 됨에 따라 2030년 열 공급을 위해 지금 신규 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주민들은 인근 LH 열병합 발전소의 연간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이라는 점과 대기 환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열 공급 설비는 겨울철 난방 피크 수요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시설도 동절기에는 설비 용량을 초과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신 설비가 도입된 새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면 질소 산화물 배출이 더 많은 기존 설비 가동을 줄여 오히려 대기 오염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옆에는 LH 20이라는 숫자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5라는 숫자를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20을 계속 가동할 것인가? 이걸 멈추고 5로 가동을 할 것인가? 이외에도 발전소 건립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이해와 설득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아산 호서대를 찾아 지방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서대학교 강단에 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대학생과 지역 기업인 등을 상대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텍과 경북대 등에 이어 지역 대학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을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지방이 배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지방이 오히려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고 지방이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강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꾸기 위해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만들고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함께 묶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충남 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연합보다 통합이 더 확실한 해법이라며 충남과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합체는 권역별로 다 만들어가자고 하는데 연합보다도 더 확실한 게 사실은 시도 간에 통합할 수 있으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대전 충남을 통합하겠다고 제일 먼저 앞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예전과는 달라졌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호흡을 맞춰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충남 대전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 소관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법적 요건을 활용해 실익과 속도를 모두 챙기겠다는 구상인데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대입니다. 세종시가 이곳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섭니다. 당초 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면적 요건이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완화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1단계 구역을 합한 면적은 모두 110만 제곱미터입니다. 완화된 면적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튼 배경입니다. 우리 시의 그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을 감안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전술적으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서 정원도시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규모도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국가정원은 운영비 위주로 국비가 지원되지만 국가도시공원은 시설 설치 단계부터 관리비까지 모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점은 우선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관리비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제 시설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지정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우리 시에 좀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울산과 광주 등 다수의 광역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1호를 선점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데다 국토부의 구체적인 지정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본 구상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전담 조직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속도감 있게 준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인구가 지난해 5월 7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70만 4,843명으로 1년 전보다 7,500여 명 늘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며 천안시는 3년 만에 인구 데드크로스도 벗어났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운영 대행사 교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발행부터 극심한 충전 대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여민전 전용 앱에는 이날 오전 10시 충전 개시 직후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돈만 빠져나가고 충전은 한참 뒤에 되는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시는 매달 125억 원 규모의 선착순 발행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 8월 착공에 2029년 8월이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보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 설계 공모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 짓고 1년 안에 모든 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9년 8월 입주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습니다. 당초 2030년 5월 입주 예정에서 일정을 9개월 앞당긴 겁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설계, 시공, 마감 공사 등 개별 공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겹쳐 시행하여 공기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도 안전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좀 땡겨서 자주 잘못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점 안전을 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 챙기지만 속도도 챙겨야 되는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올해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 청장은 국회 사무처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장관은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이 굉장히 과하구나. 국회가 하루빨리 세종으로 오면 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사업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또다시 상정됩니다. 앞서 두 차례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용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천안시의 본회의장,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붙잡으며 만류해보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산회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까지 듭니다. 김 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말 처음 제출됐습니다. 부당한 인사지시와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이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수혜기간 출판 기념회 강행, 불법 현수막 게시 논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례회와 올해 초 임시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처리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한번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탈표가 없을 경우 표결 성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워낙 지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 일환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낸 건데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
개인적으로 시민들께 사과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때는 꼭 동참하셔가지고 표결로 주민의 어떤 의견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인 5등급을 받은 천안시에 청렴도 꼴찌라는 성적표가 김행금 의장의 그간 의회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훈훈한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소식이 끊긴 아들을 찾아달라며 파출소를 찾은 6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따뜻한 선물을 안겨준 건데요.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적과 공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완주 이서파출소에 60대 남성 2명이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외국에 나간다며 소식이 끊긴 아들과 조카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느라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김동현 경위는 곧장 경찰청 헤어진 가족 찾기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성인이 된 뒤 연락이 두절된 이번 사례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 아버지로서 아들과 그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다음에 아버지의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을 꼭 좀 찾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김경희는 주소지를 추적해 30대 아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부재 중인 상황. 결국 문 앞에 남겨둔 쪽지를 보고 30대 아들이 연락을 해오면서 10년의 틈이 메워졌습니다. 수년 전 귀국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선뜻 가족을 찾지 못했던 아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다 보람은 되지만 이번 그 가족을 10년 만에 상봉시킨 거는 좀 더 남다르게 그 뜻깊지 않았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파출소에 모처럼 들려온 따뜻한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움이 큽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족 상봉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로서는 어렵게 가족을 상봉하게끔 해줘가지고 그냥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다시 맞잡은 가족의 온기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천안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 시 최대 5일 운행 정지나 2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아산시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엄마로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검진은 풍진과 매독 등 감염병 검사와 혈액 소변 검사 등 20여 개 항목이며 올해는 A형 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에서 신청한 뒤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농업과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자원 분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국내산 쌀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선, 식품 트렌드에 맞춘 포장재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또 농작업 전기설비 안전 개선과 웨어러블 보조장비 보급 등 농작업 안전 분야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로 문화, 시각, 공연 분야 등의 창작과 기획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의 작품은 오는 9월 아산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2026년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78명으로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선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예비 청년 농업인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발되면 농지 구입을 비롯해 시설 설치를 위한 육성자금,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차세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눈으로 시정과 관광지 등을 알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영상, 사진, 블로그 등 부문별 5명씩 총 15명을 선발하며 오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 웃음이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로 있는 우리 이야기 웃음이 있다 하나로 있다 채널 BTV 채널